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에서 출력값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러한 그 계산 형태가 여러 단계의 축적이 된 쌓여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계산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그 노드 값을 계산할 때 이건 투 스텝 계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G라는 값이 먼저 이 웨이팅 매트릭스와 입력 값의 도트 프로덕트로 계산되고요. 더하기 바이어스. 그리고 그 G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넣어서 액티베이션 A라는 값, 즉 G 값과 A 값이 순차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그 노드 계산 값이 그 모든 그 노드에 대해서 수행되고 그 결과 값을 가지고 또 다른 노드 값을 계산하는 것이 신경망의 출력값 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 단계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노드들은 좀 흐리게 표현했고요. 한 노드에 대한 계산만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즉, 첫 번째, 퍼스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앞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마찬가지로 즉 두 단계에 걸쳐서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계산은 뭐였죠? G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G 값을 계산하는 건데 첫 번째 노드, 그러니까 레이어니까 G1 그리고 첫 번째 노드라는 의미로 subscript 1, G1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계산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웨이팅인데 이 웨이팅도 첫 번째 레이어에 주어지는 레이어인데 첫 번째 노드와 관련된 즉 요 값과 요 값과 여기에 주어지는 웨이팅 값 그것을 W1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에 트랜스포즈된 형태로 X 입력 값에 곱해지는 그리고 더하기 그 바이어스 값도 마찬가지로 1번 층에 1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값을 가지고서 이 액티베이션 값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단계 노드의 두 번째 단계 값이 계산되는데 이 값은 A의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계산되는 그 과정은 당연히 그 시그모이드 함수인 그 표현하는 이 시그마로 표현해서 G1의 1 값의 그 시그모이드 값에 해당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액티베이션 값 A의 그 위첨자 그는 그 레이어를 나타내고요. 아래 첨자는 노드의 그런 그 위치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레이어를 표현하고요. 이 아래쪽 서브스크립트는 노드 인 주어진 그 레이어에서의 노드 값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노드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두 단계에 거쳐서 수행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노드에 이동해서도 똑같은 그렇지만 다른 웨이팅 값과 다른 바이어스 값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주어지는 값은 G1 2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노드 값이니까요. 이것은 역시 W1의 2, 즉 두 번째 노드와 관련된 또 다른 이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는 웨이팅 값이기 때문에 다른 값이고요. 역시 트랜스포즈 시킨 값을 X에 곱해주고 B1, 2라는 값 그리고 마찬가지로 A 값도 액티베이션 값도 이번에는 A1, 2는 시그모이드 함수 결과 값인데 G12에 대한 결과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즉 이와 같이 두 개의 두 스텝으로 이루어진 이 컴퓨테이션을 계산함으로써 이 두 번째 노드 값이 계산되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노드의 값도 순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표현한 두 개의 이러한 노드에 대한 계산 값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머지 노드와 함께 수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된 그런 계산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첫 번째 노드 A11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A12 값은 이러한 수식, 즉 G를 계산한 후에 A를 계산하고 G2를 계산한 후에 A2 계산 등등등으로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이 이루어지면, 즉 이와 같이 그 첫 번째 레이어, 즉 요 레이어에 대한 계산은 이 수식으로 다 수행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구하는 것보다 좀 더 벡터화된 형태로 계산을 소위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G1에 해당되는 노드 4개, G11, G12, G13, G14 이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보고 이 하나의 벡터를 계산하는 수식을 한번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W11과 W12, W13, W14 이 부분이 각각의 하나의 행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구성한 후에 동일한 벡터 컬럼 벡터 X에다가 곱해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써보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W1의 1과 이것의 트랜스포즈 형태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라인업된 이런 수평적으로 놓여져 있는 벡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W1의 2 이것도 수평적으로 놓여져 있는 벡터 W2의 그러니까 1이죠. 죄송합니다. 이건 다 첫 번째 레이어니까요. 3 그리고 또 그 다음에 W1의 4라는 이 벡터를 수평적으로 늘어놓으면은 이와 같이 행렬식으로 웨이팅 매트릭스가 구성됩니다. 이것의 크기는 당연히 4by 3인 형태를 띠겠죠. 왜냐하면은 행의 개수가 이렇게 4개고요. 그리고 열의 개수는 엘레멘트의 개수인데 그것이 입력값이 3개다 보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크기 사이즈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x 값을 우리가 곱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x1, x2, x3로 주어지는, 즉 이 x를 우리가 하나의 버티컬 컬럼 벡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곱셈을 하게 되면 이 W1과 트랜스포즈와 X와의 도트 프로덕트 곱셈이 되기 때문에 요 수식이 계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수식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예 직접 한번 써봅시다. 즉 요 두 개의 곱셈을 이렇게 써보면요. 첫 번째 값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W11의 트랜스포즈의 x를 곱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W1의 2의 트랜스포즈의 x를 곱한 값. 마찬가지로 W1, 3x 트랜스포즈는 당연한 거고요. W1의 4의 트랜스포즈의 x를 곱한 값. 즉 이 값이 하나씩 계산된 값이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B1, B2, B3, B4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또 B로만 구성된 컬럼 매트릭스 B, 이게 1의 1이고요. 그리고 B1의 2고요. B1의 3고요. B1의 4 이렇게 4개의 값으로 구성된 버티컬 컬럼 매트릭스 컬럼 벡터를 여기에 더해주면 그건 값은 당연히 여기에 더해지겠죠. 그래서 B11 더하기 B12 더하기 B13 더하기 B14 이렇게 더해지고 그 결과값은 지금 여기에 이 수식의 4개의 소위 수식의 결과값이 하나씩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엔 이 앞에 있는 G 매트릭 벡터에 해당되는 값이 벡터 형태로, 즉 G의 1의 1 그리고 G의 1의 2, G1, 3, G1, 4 이렇게 4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G 벡터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값이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로 표현된 거는 지금 하나하나의 엘리멘트를 표현한 거고요.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의 변수 G의 i번째, 즉 1번
그 소위 층에 해당되는 G값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W를 매트릭스, 우리가 보통 매트릭스는 그 대문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W의 1번 레이어의 매트릭스다라고 이렇게 W1이라고 대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은 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인 액티베이션 값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 액티베이션 값은 굉장히 간단하게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결과값의 액티베이션 값은 어떤 식으로 얻어지냐면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 입력값으로 G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G1 값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파이썬 넘파이에서는 함수식은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다 벡터를 집어넣으면 벡터 엘리멘트 하나하나에 대한 그러한 결과값이 계산돼서 결국에는 이게 또 다른 벡터 값이 출력으로 얻어지겠죠. A1에 1, 그리고 A1에 2, 그리고 A1에 3, A1에 4 이렇게 4개의 값을 엘리멘트로 갚는 이러한 그 벡터 형태의 그 결과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그 벡터라이즈된 그러한 연산을 통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 연산이 결과값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 히든 레이어까지만 계산을 한 그 과정을 차근차근 다 한번 살펴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다음 단계인 마지막 그 출력값을 계산하는 계산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벡터화 시킨 그러한 그 수식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 기호를 써가지고 주어진 입력값 x가 있을 때 그 x에 곱하기 이 웨이팅 매트릭스 1번 레이어에 관한 웨이팅 매트릭스 곱하고 거기에 1번 레이어에 관한 바이어스 벡터를 더한 것이 G값을 1번 레이어의 G값이고요. 즉 요 위치에서의 그 첫 번째 단계 계산이고요. 그 결과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넣어서 그 또다시 얻게 되는 이 벡터 A 1번 레이어의 A 액티베이션 벡터 값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한 그 G값과 액티베이션 값을 또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사실은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즉 히든 레이어를 우리가 이렇게 그 잘 계산을 한 후에는 아웃풋 출력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동일한 계산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W와 B 값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W와 B 값은 W의 그 이 두 번째 레이어 값과 그리고 B의 두 번째 레이어 값이라고 좀 그 다른 그러한 그 슈퍼스크립트가 붙는 거, 그것만 차이가 나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결과값 y hat을 보통 우리가 이제는 A의 액티베이션 값이 결국에는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레이어 그 두 번째 레이어 값이 결국에는 이 y hat, 즉 우리가 추정한 그 레이블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그 W2와 그 B2의 사이즈만 한번 살펴보면은 그 알다시피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달될 땐 W2 같은 경우에는요, 크기가 1/4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B2 같은 경우에는 아마 1/1이죠. 그 리얼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즉 그러니까 G 값은 요 노드의 개수니까 4/1이고요. 4/1이 계산돼서 나올 건데, 이것을 위해선 W1은 4/3 값이 크기가 주어지고, X는 당연히 3/1이라는 크기를 갖게 되고요. B는 4/1이라는 크기. 역시 이건 동일한 사이즈니까요. 역시 A는 4/1의 크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의 4/1이 곱해지는 요 앞에 있는 이 그 W
사실은 트랜스포즈 된 값이겠죠. 그것은 1/4의 크기를 가지니까 이 두 개의 덧 프로덕트가 그 수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1/1의 그 리얼 값이고, 결과값은 1/1의 하나의 g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의 g 값의 시그모이드 값인 역시 리얼 값인 1/1 그 사이즈를 갖는 액티베이션 값이 결국에는 y 값으로, y hat 값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된 후에 그 값의 결과를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출력값을 내는 이러한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 단계가 한 단계인 거고요. 여러 단계가 히든 레이어가 있으면 이와 같은 G 값과 A 값을 계산하는 단계가 앞에서 그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확장성이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